안녕하십니까, 윤철중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옳은 길로 잘 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대응을 한 것에 대한 후회가 없습니다. 오늘 또 금양 관련해서 좋지 않은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제공을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말 잘들 보내시고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 지연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온 뒤에 또 금일 좋지 않은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아카데미에서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 금양의 전 임원 관련 차명 투자 적발 선행매매 고발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저는 후회는 없습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빠르게 대응을 해서 손절후의 자산 증대의 길로 접어든 점이 어찌 보면 신의 한 수라 생각이 된다. 앞으로 2차전지와 금양의 성장과 성공을 기원을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여러분들 투자를 하는 것이지 기업의 성장통과 기업의 이 자원봉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죽자고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기업이 설사 이제 불안정하고 산업의 흐름이 더딜 때에는 얼마든지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진로, 투자의 길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미련을 두었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결론적으로 지금 다른 길을 택해서 자산 증대를 계속 지속적으로 또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유상증자 지연과 관련해서 주주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쭉 보셨을 텐데, 이게 여러분들 금융감독원에서 이번 유상증자 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인 타당성과 합리적인 근거를 요구를 한 거예요. 금감원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금양의 유상증자 목적이나 규모가 아직 충분한 어떤 그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당국이 증자의 정당성, 실효성을 검토 중인 상황이었죠. 그래서 금양이 아직 만족스러운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증자 일정이 연기된 상태죠. 즉 이번 연기는 금양의 자발적인 어떤 결정에 있어서라기보다는 금융감독원의 요구에 따른 것이에요. 유상증자 계획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자본시장에서 금융감독원의 이 유상증자 연기 요구는 종종 기업의 이제 재무 안전성, 그다음에 또는 증자 목적의 타당성의 의문이 있을 때 발생을 해요. 여러분들 이거 다 아실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호재일지 악재일지는 기업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이게 단순 호재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호재가 아니라 저는 이 증자 연기를 심각한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험 신호로 해석해야 될 이유가 충분하죠. 일단 이번 유상 증자가 삼자 배정, 여러 가지 주주 배정 이런 게 있는데, 이 자체로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희석되니까. 그리고 증자 일정이 연기가 된다는 것은 자금 조달의 이 불확실성을 또 높일 수밖에 없죠.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투자자 입장에서 정당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이 기업의 신뢰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요. 저희가 지금 구독자 커뮤니티에서도, 구독자 커뮤니티는 여러분들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2차전지 금양 포함해서 기존에 있던 내용까지 여러분들께서 다 들어오시면 보실 수가 있어요. 1월 달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재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작년부터 2차전지의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서, 2차전지 우리가 산업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뭐 차트를 여러분들이 보셔도 아실 거예요. 2차전지 상황이 좋지 않고 전기차 캐즘의 시기, 그다음에 2차전지 수요 시기, 그다음에 여러 소재 기업들, 완성차 업체들 조정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너무 몰빵을 하지 말고 2차전지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 투자할 때는 몰빵 투자는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섹터에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은 투자 방식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옳지 않은 방식이다. 라고 이제 골고루 투자하셔라. 그리고 해외 종목까지도 유심히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이미 대응을 하신 분들은 지금 뭐 금양을 한참 전에 여러분들 이 정리를 하시고 또 물량을 또 늘리신 분들도 계시고 자산 증대를 어쨌든 간에 다른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적인 이 내용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플랫폼들을 보면 그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고 저는 이 분산 투자에 대해서 고립된 분산 투자하지 말라고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단순히 어떤 하나의 섹터, 하나의 기업에 대해서 밝은 미래를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는 이른바 묻지마 투자죠. 신뢰를 할 수는 있어요. 신뢰를 할 수가 있는데 기업의 이 성장성이 더딘 거, 그 다음에 기업의 이 리스크들이 보이는데도 계속 그렇게 직진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거는 설사 만약에 여러분들께 제가 직진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께서 이거 리스크는 위험하지 않은 거냐 물어봐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매우 위험한 그런 접근입니다. 예? 무지성 극찬에 현혹돼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더 나아가서는 개인 투자들의 큰 그 자산 하락에도 손실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냉철한 판단. 현재 이런 상황이 불확실성이 되게 커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또 기사가 나왔어요. 타이밍의 신인 줄 알았는데 금양의 전 임원 선행매매 차명 투자 적발이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 내용을 보면 팩트는 뭐냐면 커뮤니티에서 제가 정리해드린 게 2022년 12월 30일 날 주당 23,900원이었던 금양의 주식 8만 주를 상여금으로 받고 이거는 뭐 저희도 다 알고 있었죠. 제가 앞전에 방송에서도 또 이걸 다뤄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주가로 19억 1,200만 원 이후에 지난해 2차전지 엄청난 그 광풍 속에서 섹터에 묶여갖고 이제 금양 주가가 엄청 상승을 했었죠. 뭐 15만 원을 돌파했었어요. 예, 이때 보유한 주식 절반 4만 주를 7월 27일 주당 평균 15만 1,615원에 장내 매도해갖고 9억 5,600만 원이었던 주식을 60억 6,460만 원에 팔았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지금 이제 고발당한 내용을 보면 콩고 리튬 개발 이 MOU 체결이라는 호재성 정보를 9월 27일 날 확인을 하고 10월 11일 날 와이프 계좌를 통해서 금양 주식 18,350주를 뭐 몇 차례 나눠서 진행을 한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때 당시 2억 7,621만 원이라고 합니다. 토탈. 매수한 혐의가 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해갖고 판 거죠. 뭐 자세한 거 이제 나와보면 알겠지만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 여러분들 이거 진짜 심각한 거예요. 유중에도 이거는 악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허재훈 이 상무가 배터리 소재 사업팀장이었어요. 이 금양의 핵심 정보였던 리튬 광산 개발 정보를 미리 이용을 해갖고 이 기사 내용으로 따져보면은 이용을 해가지고 배우자, 그러니까 와이프 명의의 계좌를 활용을 해서 차명 투자를 지금 진행을 한 겁니다. 증권선물위원회 고발 조치를 받았고 허전 상무가 2022년 10월에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금양 주식 한 3억 원 가까이 되는 2억 7천여만 원어치를 매수를 했고 이게 이제 선행매매 금융시장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을 하는 행위죠. 이게 사실이라면. 그래서 앞으로 어떤 그 이야기가 나올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리 기자가
허위 보도하는 기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이거는 어느 정도 정보가 있으니까 이거를 내보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지켜보겠습니다. 예, 아직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사실이라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8만 주를 또 이 지금 배우자 명의 계좌로 매매를 하면서 총 10회의 공시 의무 위반을 했다고 해요. 이로 인해서 부당 이득을 취득을 했고 회사의 중요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행위,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단순히 여러분들 이 한 명의 임원이 불공정 거래에 연루된 것에 그쳐지지가 않아요. 이 사건이 여러분들 이런데도 이거 응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비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예? 지금 뭐 저희 구독자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은 이미 다 대응을 잘 하고 계시지만 금양의 유상증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들. 예? 예습니까? 노입니까? 금융감독원이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보겠어요? 여러분들 입장이면은 유상증자 과정이 놓인 게 뻔히 지금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심사를 더 엄격하게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미 금융감독원이 정정 요구를 했죠. 정밀조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사건까지 드러나면서 금양의 유상증자 계획, 그 타당성에 대해서 더욱 깊이 조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봐요. 저는 유상증자 승인 절차가 지금 지연 얘기가 나왔는데 뭐 금양 쪽에서는 이제 기간을 연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승인 절차에 대한 그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금양이 계약한 그 자금 조달에 또 큰 차질을 빚지는 않을까 또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주들이 이번 사건들 지금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저도 금양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들을 있는 그대로 이제 제가 아는 선에서 관계자에게 들은 선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주주들이 이 사건들을 너무 지금 견디기 힘들거든요, 사실.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대응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유상증자 참여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불공정 거래가 또 드러나면 금양의 지금 신뢰성에 대한 부족의 그 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투명성과 신뢰에 대한 문제가 더 부각이 되겠죠. 네? 이 상황에서 추가 자금 유치하는 것이 과연 쉬울까요? 저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아카데미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금양의 리스크들 있죠. 예. 리스크들 중에 여러 리스크들 중에 한 가지에 통한다고 봐요.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제가 10월 30일 날 얘기를 한 겁니다. 10월 30일 날 정확하게 아카데미에서 10월 30일 날 추가적인 리스크 단 1%의 리스크라도 배제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다. 네? 대주주 및 내부자 매도 리스크 딱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 내부자들이 지분을 매도하게 되면 일반 투자자들에게 장기적 관점에서 신뢰를 잃었다는 인식을 줄 수가 있어요. 주가에 추가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 지금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 이 금연뿐만 아니에요. 2차전지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다 대응을 해서 실제로 지금 자산 증대를 일궈나가고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제가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뭐 리딩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어떤 리딩방에서 신분을 공개하고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고 이런 투자 진행을 합니까? 이거 수익 인정한 것도 다 여러분들 조작 아니에요. 이거 조작하면은 여러분들 법적 처벌받는 거 아십니까? 조작 못합니다. 이거 11월 달에 매도 진행한 거예요. 해외 주식 투자해갖고
저희 아카데미에서. 이것뿐만 아닙니다. 예? 국내 주식도 마찬가지고 저희는 투자 아카데미지 무슨 뭐 이상한 예? 리딩방 절대 아니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잘못된 정보를 제공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일일이 막 조작해갖고 수익 인증을 하면은 벌금이 아니라 이거는 심각할 경우에는 징역형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인 걸 너무 잘 알고 있고 저희는 윤리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를 다 인식을 하고 있고 수익 인증을 투명하게 다 제공을 합니다. 실시간으로. 소통도 하면서 수익 인증 좀 보내주시겠어요? 소통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이런 투명성이 자랑이 아니에요. 예? 단순한 자랑이나 성과 나열을 하고자 했으면 이미 진행을 했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이렇게 또 수익 난 걸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는 이유는 투자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윤철중 TV 커뮤니티만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올바른 투자를 진행을 하고 이런 2차전지의 그 물린 부분들을 또 만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실제로 있어요. 예? 그리고 오히려 저희는 지금 저희가 안내해드린 그 해외 종목들로 지금 자산 증대를 다 하고 계셔서 계속 지금 주가가 오르는 바람에 오히려 지금 매도 코멘트를 드리고 리밸런싱을 하려고 또 준비 중입니다. 미래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투자는 책임이 따르는 활동이라는 점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고 또 우리 구독자 가족분들의 그 자산 증대가 저희 윤철중 TV의 성공이자 또 함께 성장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정말 오죽하면은 너무 미친 듯이 뛰어서요. 오죽하면 보시면 저희 가족분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인데 우리 영만님인데 영만님 또 수익 현황 또 인증을 해주셨어요. 예? 이게 실제로 나눈 부분인데 예? 주말만이라도 좀 쉬래요. 저보고 주말만이라도 예? 주말만이라도 쉬라고 합니다. 쉬지 않고 뛰고 있어요. 쉬지 않고 오로지 개인 투자자들 구독자분들의 자산 증대만 신경을 씁니다. 아무튼 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저희 구독자 커뮤니티 입장 방법은 여기 정보 보시면 입장하실 수가 있어요. 간단한 인증 절차를 통해서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인증을 안 하면 입장 자체가 되지 않아요. 예, 지금 입장 신청건만 1200건이 넘습니다. 예, 저희도 다 입장을 시켜드리고 싶지만 인증을 해서 입장을 해야 되는 부분, 예, 뭐 이상한 광고, 욕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간단한 인증 절차를 통해서만 입장 가능하다는 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양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그런 또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불공정 거래와 관련된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검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과장 공시 논란까지 포함을 해서 전반적인 경영 실태를 점검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저라면 내부자가 이 중요한 정보를 또 아무리 전 임원이라고 할지언정 저 같으면 다 한번 볼 것 같습니다. 이거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거를 막는 어떤 뭡니까?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저라면은 임원진들 다 한 번씩 볼 것 같아요. 예? 전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만약에 확인이 되고 전 임원진의 부분 일탈이었다 해서 문제가 된다면 오히려 금양에게는 이게 호재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함께 가시는 분들은 깨끗한 그 투명한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더 믿음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이 대단한 계획 풀밸류를 또 실천한다면 이거는 저는 필수라고 봐요. 예, 그리고 이 만약에 금융당국에서 이 내부 통제 시스템의 문제를 공식적으로 이제 지적을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면 안 되겠지만 경영에 또 큰 타격을 줄 수가 있고 주주들의 신뢰 회복이 이게 만약에 안 좋게 나온다면 회복이 매우 어려워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려고 지금 하고 자구책까지 이제 나왔죠. 예, 자구책 얘기까지 나왔는데 금양의 계획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될 것 같고 승인 여부가 지금 불확실해진 상황에서 뭐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여러분들 보수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보수적인 관점에서. 이걸로 인해서 금양이 향후 사업을 위한 추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또 겪을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드림 팩토리 공장 건설과 같은 이후에 또 프로젝트에도 어떤 물 흐르듯이 자연적으로 아직 가기에는 호재거리가 부족하다.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게 부족하다. 예, 이번 사건이 금양의 주가에도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봐야 되겠죠. 주식시장에는 이 심리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 그 요소 중에 하나예요. 주주들의 신뢰가 매우 중요한 요소고 지금 국내 시장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죠? 대한민국 국내 시장에 투자하시는 주주분들에게 기업들도 그 다음에 이 거래소도 사실상 절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와중에도 물론 금투세가 폐지가 됐지만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계속 지금 뭐 이거는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뭐 안 좋은 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상당히 그 걱정이 되고 회사가 리스크에 대한 그 명확한 어떤 그 어필 그리고 주주들이 리스크에 대한 명확한 인식 없이 장기적으로 가기 힘들 수도 있어요. 큰 손실을 볼 가능성이 더 있기 때문에 설사 지금이 저점이라고 한들 지금 예를 들면 지금의 주가에서 더 밑으로 안 내려간다고 한들 전고점을 돌파하기까지 빅뱅 폭발이 터져서 진행이 되기까지의 그 기간을 놓고 보면 기회비용을 완전히 날려버리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지금 커뮤니티에서는 매일 같이 또 라이브 방송을 또 커뮤니티 내에서 따로 또 진행을 합니다. 여러 소통도 하고 또 좋은 얘기들도 나누니까 많이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겠고 아무튼 금양의 이번 뉴스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뭐 응원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인지 이거를 참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전 임원의 불법 거래를 넘어서 회사의 전반적인 신뢰성, 내부 통제 시스템, 금융당국의 추가 조사 가능성까지 여러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이런 리스크들을 좀 감안할 때 일단은 유상증자 진행 여부, 그 다음에 뭐 조사 결과에 따라서 회사 상황이 또 변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커뮤니티에서도 계속 신중하게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금양이 현재 직면한 리스크는요 결코 작은 리스크가 아니에요. 결코 작은 리스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리스크를 저는 분산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장기적인 그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투명성을 좀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야만이 주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이제 다른 기업들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뭐 리비안 계약 나오고 또 스페이스X 관련해서 또 컨텐츠를 또 아카데미에서 제공을 해드렸는데 내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이 좋지 않아요. 예. 이 LG엔솔 같은 경우에도 26년에 이제 배터리를 납품을 진행을 하지만 전기차 시장에 사실상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공격적으로 이 캐즘 때문에. 예. 그리고 저는 또 금양의 이 여러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엇이냐면 기업이 공시를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기업이 공시를 보고 분석을 하고 인지를 해야 되는데 금양의 공시를 보면 우리가 뭘 하게 되죠? 추측을 하고 예측을 하게 되고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공시 자체가 추측을 하게 만드는 애매한 공시가 많아요. 실제로 최근 공시도 보면은 하나의 공시로 4-5가지 추측을 제가 또 했죠. 예? 하고 예측을 하게 만듭니다. 이게 또 문제라는 거예요. 예? 이번 공시도 그렇고 홈페이지의 공지글도 마찬가지. 이거 다 주주분들이 다 인지를 하셨습니다. 보시면 아무튼 문제가 좀 있어요. 예, 주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 뭐 이런 문구를 계속 반복하고
실제로 어떻게 주주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나오고 있지 않고 정리를 하면 예?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도 이제 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규모를 어떻게 줄이냐 뭐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게 만들고 있고 예? 공시 내용이 주주들을 오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말로 주주들의 기대감을 형성하는 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시가 이제 이 공지가 모호하면 주주들이 계속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실제로 자금을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고 앞으로 유상증자 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고 그리고 주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뭔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는 것도 그렇지만 뭔가 설명회나 이런 발표회를 열어서 주주들이 질문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자리도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는 예측을 유도하고 예측을 하는 그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당히 지금 기업에서도 참 많이 노력을 하시고 뛰고 계시고 뭐 저거 한 건 알겠지만 지금 상황들 보세요. 항상 사람 삶에는 기업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문제들이 지금 한 가지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나오는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예? 근데 제가 걱정되는 거는 설상가상으로 이제 안 좋은 걸로 이제 초래가 되지 않았으면 싶어요. 예, 그걸 걱정을 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비판받아 마땅할 이유가 그 사건들이 터지는 이유가 있는데 문제는 이 이유가 지금 이제 제가 분석하고 우리 주주들이 함께 이제 얘기를 하는 그 내용 말고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우리가 모르는 문제가 모르는 문제가 있을까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설마 네? 오늘 같은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불안한 거예요. 네? 설마 아니겠지. 네? 지금 그리고 주주들이 또 기대하는 게 또 있어요. 이것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유상증자 규모 유증 규모 축소 가능성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네, 모호하게. 네. 어떻게 되는 거냐고 윤 대표님. 7천억 원 규모 지원 결정인가요? 네? 현재로서 4,500억 원 그 유상증자를 그대로 실시할 필요성이 줄어든 건 아닌가요? 네?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요 지금. 회사에서 얘기한 거 보면은 이제 주주들이 받아들이는 게 자금 부담을 줄여준다 그랬잖아요. 네? 주주들이 받아들이는 건 그거예요. 자금 부담을 줄인다.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공지를 했죠. 그리고 회사의 자본을 보다 탄탄하게 구축하려 한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주주들이 기대를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9월 27일이었죠. 약 4,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주주 배정 후에 이제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 유상증자 결정했다고 공지를 했고 이후에 10월 18일 날 유상증자 일정을 변경하는 정정 공시를 통해서 신주 발행가 확정일을 12월 12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유상증자의 규모나 이제 주식 수량에 대한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뭐 얘기가 안 나왔죠. 그리고 10월 31일 날 유 회장은 금양에게 약 3천억 원의 대여금을 출자 전환을 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1,000만 주 약 4천억 이상의 주식을 무상증여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나 현재까지 금양이 유상증자의 규모나 주식 수량에 대한 픽스 그런 변경 공시는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따라서 유상증자 그 규모 축소에 대한 기대는
추측에 또 불과하다는 얘기까지가 나오고 있어요. 계속 뭔가 지연되고 이렇게 변경이 돼 버리니까. 예? 그리고 이런 사건들이 터지니까 불안한 거예요. 나오더라도. 예? 공식적인 정정 공시를 또 기다려야 되는 이런 불안감. 그래서 회사의 공식 공시를 앞으로 나오는 거를 우리가 주의 깊게 확인을 하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의한 그 투자 판단은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현재 불확실성을 좀 잘 고려를 해서 투자의 결정을 좀 신중하게 내리고 포트폴리오를 좀 다각화하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지금 유상증자 계획에 대한 부분, 일관성 부족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불명확한 부분, 그리고 천만주의 증여로만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부분, 뭐 여러 가지 지금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10월 31일 날 약 3천억 원 규모 삼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했다고 공시하고, 그 다음에 이 57,000원의 보통주 590만 1만 7천 주인가요? 예. 그 배정 대상자가 유광지 회장, 그 다음에 특수관계자 그 KY엔코 154만 2,406주, KJ 인터내셔널 90만 주 좀 넘죠. 그래서 이 재무 개선으로 이제 명시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내일. 예. 커뮤니티 내에서 좀 이 부분은 제가 예측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것인지.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천만주 증여랑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커뮤니티에서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좀 투자 다각화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항상 변화하는 것이 투자 시장이에요. 기업이 변화하고 산업이 변화하고 현재 상황이 악화될 수가 있고 현재 상황이 나아질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막연한 기다림보다는 실제로 움직이면서 투자 대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 기회비용 살리고 자산 증대가 더 빠르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장기 투자하실 때 뭔가 좀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 작년에 엄청나게 상승을 했잖아요. 그때 어느 정도 욕심을 부리지 않고 매도를 하신 분들도 계세요. 자산 증식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예, 실제로 커뮤니티에도 엄청나게 또 자산 증대하신 분들 계세요. 근데 그때 올랐을 때도 아무 움직임 없이 그냥 난 장기 투자하겠다. 뭐 그때 당시 예를 들어서 500% 이상 상승을 한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이때 이제 매도를 하셔서 수익 실현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야 뭐 5,000%도 갈 것이고 엄청나게 많이 갈 거야, 나는 일일비 하지 않고 5년 10년 그냥 묻어넣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냥 가신 분들도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신 분들은 다 떨어졌어요 사실상. 그리고 그때 500%에 매도를 하신 분들, 설사 매도를 한 뒤에 600%, 700%까지 올라갔더라도 결국에는 다 주식은 조정을 받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과 차이점은 뭐냐면, 이 매도하신 분들은 지금 이 매도에서 자산 갖고 다른 곳에 투자를 해서 더 눈을 시각을 넓혀서 분산 투자해서 그 자산을 증대하고 계세요. 왜 이걸 했을까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세상의 흐름을 봅니다. 흐름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기 전에 이미 2차전지 상황이 좋지 않다. 실제로 커뮤니티에 있습니다. 2차전지 저희가 코멘트 나가기 전에 2차전지 상황이 지금 좋지 않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 대표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2차전지. 저희가 2차전지 언제부터 말씀드렸습니까? 1월달. 네? 2023년 12월 18일부터 2차전지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아카데미에서도 말씀드리고 커뮤니티에서도 말씀드리고,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보세요. 네.
이게 다 코멘트 나간 거예요, 여러분들. 1월 19일 날 이때도 금양 손절하신 분들도 계세요. 이때 손절하신 분은 저희 13만 원에 물량도 엄청나게 수익 실현해가지고 이때가 4월 5일입니다. 4월 5일. 여러분들 4월 5일 날 금양 관련해서 코멘트 나갔죠. 예. 금양 13만 원. 이때도 또 어느 정도 수익 실현된 때 또 수익을 낸 뒤에 2천원지 수익 낸 뒤에 조정받을 때 물량 모으시면 된다. 이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대응을 하고 투자를 해야지. 그냥 마냥, 그리고 마냥 여러분들 그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정보에 휘말리실 필요 자체가 없어요. 일희일비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예, 그냥 어차피 뭐 빅뱅 터진다 5년 7년 보고 이렇게 가실 거니까 그런 부분에 뭐 흔들리실 필요 없이 그냥 쭉 가시면 돼요. 그렇지 않고 나는 좀 기회비용을 살려서 나는 진짜 제대로 된 투자를 한번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그만큼 더 노력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커뮤니티는 구독하시는 분들은 다 들어오세요. 그리고 2차 전지에만 맹목적으로 맹신하실 분들은 커뮤니티 신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받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앞으로 좀 더 지켜보면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그 정보들을 계속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t's like you gave me super